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60이 넘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면 의기소침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싶고 지금이라도 기억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있는 힘이야말로 인생 후반에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인생의 절반을 넘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해온 탓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 타인의 평가, 불필요한 의무감과 인간관계는 모두 홀가분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있는 힘은 기억할 대상을 시간과 가치관, 때로는 의지라는 죄에 걸러 지사 선택하는 힘입니다. 있는 힘을 적절히 이용하면 삶이 한층 편안해지고 정체되어 있던 마음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의 8알은 잊어도 상관없는 것들이다.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입니다. 이 책은 나이 들수록 적극적으로 잊어버리는 힘을 발휘하여 자기 삶에 소중한 것만 남기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60대부터는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을 잊고 나를 올가매는 족쇄를 잊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8알은 대부분 잊어도 상관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60부터는) 잊어야 산다. 대부분의 망각은 건강하다. 50년 가까이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잊어버리는데 공포를 느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걱정이 많은 분들은 설마 치매인가 하는 조바심에 진료를 받으러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몇 가지 해보면 그 나이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건망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괜찮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친절하게 설명하면 환자는 그제야 안심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혹시 치매 아닌가 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작업기억의 저하입니다. 작업기억이란 워킹 메모리, 다른 말로 단기기억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알아야 하는 작업 방법이나 순서를 일이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기억해두는 힘이지요. 작업 기억력이 저하되면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할 때 설명서를 한번 보고 쭉 할 수 없고 계속 다시 보고 진행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해야 합니다. 실수도 많아집니다. 요리할 때 냄비를 불에 올려놓은 걸 잊고 채소를 썰다가 음식을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 기억력의 저하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교적 젊은 세대들도 코로나 시기에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바람에 뇌가 받는 자극이 감소하면서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리거나 적어야 할 내용을 깜빡하는 등 실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작업 기억력을 확인할 때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4가지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0, 3, 4, 1. 그러고 나서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한 다음 마지막에 질문을 던집니다. 아까 말한 숫자 기억하시나요? 그 숫자를 거꾸로 말해보세요. 답은 1, 4, 3, 0입니다.
종이에 쓴 숫자를 거꾸로 읽는 건 쉽지만 입으로 말한 숫자를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떠올리면서 반대로 말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작업 기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쉬 해내지 못하지요.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와 서로 문제를 내보세요. 제대로 답하지 못해도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발병 전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손을 쓰면 연령대에 맞지 않는 인지 기능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경도인지장애를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코그니 사이즈를 추천합니다. 코그니 사이즈는 몸을 움직이며 머리를 쓰는 것처럼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는 두뇌 체조를 가리킵니다. 꾸준히 코그니 사이즈를 실천한 경도인지 장애 환자 중 절반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부터 숫자를 세면서 5의 배수가 나올 때마다 끝말 잇기를 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1, 2, 3, 4, 오렌지, 6, 7, 8, 9, 지하철, 11, 12, 13, 14, 철학자 같은 식으로 차례차례 이어가면 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여럿이 함께해도 좋습니다. 코그니 사이즈는 리듬을 유지하며 일정한 속도로 말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하다 보면 숫자와 단어가 뒤죽박죽되어서 우왕좌왕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렇게 우왕좌왕할 정도로 어려워야 뇌에 좋은 자극이 되니 틀리거나 말문이 막혔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맞히는 일이 아니라 정답을 내놓기까지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꼭 풀고 말 거야 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뇌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잊는 것은 대부분 건강한 망각이다. 치매를 걱정하기보다는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며 단기 기억력을 단련하자. 실제보다 12살 어린 기분으로 산다. 자신이 몇 살이라고 느끼시나요? 40세 이상의 중년층과 노년층 약 5,000명에게 이와 같이 질문한 결과 실제 연령보다 어리게 대답한 사람일수록 일상생활 동작의 기능 저하가 더디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독일 누인학센터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생각의 힘이란 참으로 대단합니다. 나는 젊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도 완화됩니다. 게다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열심히 관리하게 되면서 실제로도 더 자주 젊음을 느끼게 되고 점점 더 자신이 젊다고 믿게 됩니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지요. 병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는데 젊음도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음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남덴마크 대학교에서 쌍둥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지요. 연구진은 70세 이상의 쌍둥이 1826명을 7년에 걸쳐 추적 조사했습니다. 피험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서 다양한 연령층에게 보여주고 인물의 나이를 추측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신체 능력과 인지 기능이 더 높고 수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백혈구의 텔로미어도 길었습니다. 실제로 더 오래 산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고요.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임에도 겉모습에 따라 수명이 달라진다니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젊어 보이는 외모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유전자가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과 환경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연구를 보고 실제 나이를 잊기로 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12살 어렸던 시절을 떠올리며 일하고 취미를 즐기고 옷을 입으면 천천히 나이 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체성분 분석기기에 올라갔더니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리게 나왔습니다. 절로 신이 나 그 이후로 점점 더 걷기와 근육 단련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젊다는 생각이 실제로 더 젊은 나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는 얼마든지 속여도 된다. 젊다고 생각하면 젊어진다. 겉모습이 어리면 몸도 마음도 어려진다. 인생의 8알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이다. 모든 성과의 80%는 일에 들인 시간의 20%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주장한 분포에 관한 통계적 법칙입니다. 파레토 법칙이나 20대 80 법칙이라고도 불리지요. 20%의 일개미가 전체 식량의 80%를 책임진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모든 개미가 똑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가 20% 정도라면 일하지 않는 게으른 개미도 20%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던 개미가 지쳐 쓰러지면 일하지 않던 개미가 팔을 걷어붙이니 결국 한 개미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은가요?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단 20%뿐. 그러니 핵심이 되는 부분만 잘 유지하면 나머지는 내버려 두어도 문제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중심이자 나를 나답게 만드는 무언가, 밥도 잠도 있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는 20%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 꼭 잡으면 인생의 80%는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경험한 바 있지 않나요? 화려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값비싼 차의 주인이 되는 것, 남부럽지 않는 집에서 사는 것 등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잊어버려도 좋은 80%이지요. 가족과 밥 한 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네 발로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재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 정도가 꼭 필요한 20%입니다. 20대 80 법칙을 적용해 보면 일도 인생도 크게 달라집니다. 60 이후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인생에 이 아래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중요한 20%에만 전력 투구하자. 나머지 80%는 용기 있게 놓아줘도 괜찮다. 쉼없는 노력 대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택한다. 평소 요리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간편 요리에는 제법 관심이 있습니다. 통조림과 손질된 채소 등을 한데 담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끝. 3에서 5분 정도만 데우면 맛있는 요리가 금방 완성됩니다. 요리를 못하는 사람, 바빠서 요리할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적당한 요령은 아주 소중한 지혜이지요. 간단한 전자레인지 요리도 조리가 끝난 후 뚜껑을 덮어둔 채 잠시 기다리면 남은 열 덕분에 맛이 깊이 스며들어 한결 더 맛있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맛의 한 끗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효과는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의 경우 야구의 배팅도 테니스의 서브도 연습 후 잠시 쉬고 나서 실력이 껑충 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열쇠는 내가 지닌 망각의 힘에 있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얼마간 휴식을 취하면
가벼운 망각이 일어나고 이 과정이 운동 제어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즉, 잊음으로써 정보를 정리하고 중요한 부분을 한층 두드러지게 기억하는 겁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도 쉼없이 연주하기보다는 잠시 한숨 돌려야 더 멋진 연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연습으로 갈고 닦은 기술이 쉬는 시간 동안 몸속으로 스며들어 한층 매끄럽게 표현되니까요.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그렇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계속 생각하기보다는 잠시 기분을 전환하고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번뜩 답이 떠오르기도 하지요. 이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입니다. 저 역시 원고를 쓰다 막힐 때면 바깥으로 나가서 빨리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3분씩 번갈아 반복하는 인터벌 걷기를 합니다. 때로는 원고를 읽는 시간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지금껏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인생에서도 한 가지 일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면 쉬 답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멈춰서서 머릿속을 비워야 생각지 못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대로도 괜찮다고 현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벽에 부딪혔을 때는 머릿속을 비우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준다. 친구는 없어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관계에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집단 안에 있을수록 오히려 고독을 느끼지요. 그리고 그 고독을 메우기 위해 타인을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혼자여도 괜찮다고 각오를 다지고 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천천히 되돌아보면 가치관 또한 또렷해집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지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자신만의 사고방식이 생기고 남과 다른 특별한 삶이 열리기도 합니다. 친구는 없어도 괜찮아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지만 그녀는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골 레스토랑의 셰프,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일을 함께하는 동료 등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을 속속 들이내보일 만큼 깊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느슨한 관계. 그런 관계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갈 곳과 오늘 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홀로 지내면서도 자주 찾는 가게의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반려견과 산책하며 학교 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등 사회와의 접점을 놓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도 좋다. 하지만 친구가 아니더라도 적절히 거리를 두는 관계면 충분하다. 결국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부부가 늘 함께 있을 필요는 없다. 오랫동안 별거해온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둘의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며 독립한 뒤 아내와 남편도 따로 집을 빌려 각자 일을 하며 자유롭게 생활하기 시작했다지요. 유일한 규칙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반드시 전화를 한 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으면 별일 없어? 그럼 잘 자.
하고 통화를 마칠 때도 많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군가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부부관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각자 자유롭게 지내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서로 돕는 현명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파트너가 곁에 있더라도 각각 홀로 있는 힘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힘을 단련하기 위한 비결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역하고 친밀한 사이여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절히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시샘하는 감정은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행동에 비롯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못난 자신, 다른 이보다 행복하지 않은 자신이 가엾다는 생각에 빠지고 쓸쓸함에 매몰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이든 혼자서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껏 아내에게 집안일을 모두 맡겼던 한 남성이 요리에 관심이 생긴 이후 일주일에 2번씩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혼자가 되더라도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준비 운동이 되겠지요. 동시에 아내도 일주일에 2번씩 남편의 식사 준비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겁니다. 친구와 바깥에서 점심 식사를 즐기거나 취미에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셈이지요. 이 또한 아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훌륭한 준비 운동입니다. 물리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오롯이 자립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뭐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홀로서기에 성공한 상태를 솔로석이라고 부릅니다. 자녀의 독립이나 정년퇴직 등으로 부부가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60대, 기나긴 노년기를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솔로서기를 시작하기에도 좋은 타이밍입니다. 혼자서도 식사를 잘 챙기고 집안일도 잘 해내고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앞에 예로 든 부부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겠지요. 이러한 모습이 요즘 많이 거론되는 조론의 한 형태일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부부 사이에서도 인생 후반에 맞는 적당한 거리감을 찾아 봅시다. 파트너와 늘 함께일 필요는 없다.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관계다.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나만의 장소를 만든다. 우리에게는 가끔씩 스마트폰을 끄고 혼자가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홀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서재 같은 공간도 괜찮지만 저희 집 서재는 아래층에서 가족의 기척과 생활소음이 들려와서 혼자 있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다테시나후라는 호수 주변이나 근처 공원으로 향합니다. 천천히 숲속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합니다. 자주 가는 공원에는 특히 마음에 드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 그늘에 놓인 벤치에 기대 앉아 1시간 정도 책을 읽기도 합니다. 마음대로 독서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저만의 비밀 공간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내과 외래 진료를 보지만 병원 일이 바빴던 시절에도 짬을 내서 병원에 있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정원에는 정자가 몇 개 있는데 5분 정도 가만히 앉아 뜰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곤 했지요. 육아나 간호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 무거운 병을 앓는 사람, 커다란 걱정거리를 아는 사람, 이처럼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겁게 눌러앉은 사람일수록
걱정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은신처가 필요합니다.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역할을 잠시 잊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필요할 때마다 자신만의 공간에 찾아가 스스로를 백지로 되돌리고 내가 원하는 날을 새로이 골라봅시다. 그런 마음의 작업을 거듭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떠맡아야 했던 책임도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녁 노을이 발갛게 펼쳐지는 옥상, 비행기가 날아오르고 내려앉는 풍경이 보이는 공원, 귀갓길에 간단히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술집의 카운터 끝자리, 화집이 한가득 꽂힌 헌책방의 책장 앞, 영화관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리 등 어디든 좋습니다. 일상에서 3분이든 5분이든 훌쩍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봅시다. 쉬는 시간은 있기 위한 시간. 짊어진 짐을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잊는다. 상냥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쌓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거나 어쩌다 보니 다정함을 행동으로 드러낼 기회를 놓칠 뿐입니다. 다들 하루하루 자기 삶을 사느라 고생이니까요. 한편 평소에 다정했던 사람도 시험이나 큰 행사를 앞두면 예민해지고 무뚝뚝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상대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른 사람은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반대로 차갑게만 느껴졌던 사람도 의외로 따뜻한 반응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또 막상 친해지면 상당히 다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결국 좋은 사람 같은 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애쓰다 보면 상대에게 바라는 게 많아져서 오히려 관계를 망치게 되지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상냥함과 관련된 2가지 호르몬에 대해 알아둡시다. 우리 몸에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나오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2 호르몬이 분비되면 자연히 다정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정한 행동을 많이 하면 다정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요. 좀처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도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얼마나 분비되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과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게 호르몬 분비의 결과일 뿐이니까요. 세로토닌은 걸을 때처럼 몸을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거나 정말 예쁘다, 참 맛있어 하고 소리내어 감동을 표현할 때 분비됩니다. 즉,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합성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트립토판이 함유된 고기, 생선, 우유 등과 같은 음식을 먹고 만족감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옥시토신은 연인이나 파트너, 자녀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는 반려동물과의 교감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접촉이 중요하지요. 웃는 얼굴로 고맙다고 인사하거나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도 분비됩니다. 이 2가지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오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아침 햇볕을 쬐다. 자연을 가까이 한다. 복식 호흡을 하며 긴장을 푼다.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 분노나 불안 같은 감정을 잊게 해줍니다. 2 호르몬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에도 강해지고요. 또한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행복한 기분을 느끼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가 좋아지면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결국 상대방도 자신도 더욱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집착하기보다는 밖에 나가 햇볕을 쬐고 복식호흡을 하며 호르몬 분비에 힘써 봅시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두 가지 호르몬을 늘리는 습관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다정해질 수 있다. 노년이기에 노후 걱정은 필요 없다. 노후 불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의료와 돌봄,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거나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해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 어떻게 생활하게 될지, 과연 누가 자신을 돌봐줄지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이 듦을 실감하기 시작하는 40대와 50대부터 불안감이 점차 강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후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그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며 질병과 돌봄의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지만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도 병에 걸리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대비란 없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놓으려고 노력해도 인생에서 큰 사고나 사건을 만나거나 자식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때까지 마련한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불안한 것이지요. 하지만 막상 노후라 부르는 나이가 되고 보면 더 이상 앞으로의 노후 따위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바로 지금 노후를 살아가고 있는 셈이니까요. 지금의 건강 상태, 지금 가진 자산,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매일이 존재할 뿐입니다. 제 나이 올해로 75세.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각오만은 늘 가슴 한편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가짐이지요. 이미 노년이 되었으니 이제 노후에 대한 걱정 따위는 있고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겨 봅시다. 그보다 더 큰 것을 바란다면 욕심쟁이가 아닐까요? 이미 노후이니 노후 걱정은 이제 그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만끽하자. 선물을 하기보다 부탁을 한다. 프랭클린 효과라 불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인물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상대방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적대하던 상대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전과 달리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굳이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이유는 내가 상대방을 좋게 생각해서야 라고 내가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뇌의 버릇을 절묘하게 이용한 것이 바로 프랭클린 효과이지요. 선물을 하는 것보다 부탁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은 상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대체 무슨 꿍꿍이지 하고 경계하지만 그 상대가 부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지지요. 저 사람은 나랑 잘 안 맞으니까 되도록 엮이지 말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한 이런 기분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좋고 싫음 같은 자신의 감정은 잠시 잊고 상대방이 어떤 일을 잘하고 자신이 있어 하는지 파악해 봅시다.
그런 다음 상대방에게 딱 알맞는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느끼고 좋은 협력자가 되어줄 겁니다. 하물며 이미 좋아하는 사람에게 뭔가 부탁하면 관계가 더 좋아지겠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 일할 때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자 사람들도 나를 위해 일해주었다. 프랭클린의 말대로입니다. 어려운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훨씬 쉽게 협력을 얻을 수 있지요. 저는 우크라이나, 이라크,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여러 지역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꾸준히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30년 넘게 이어올 수 있었던 까닭은 많은 사람의 도움을 얻고 끌어들여 조력자를 늘린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여러 뮤지션에게 재난 지역에 가서 노래로 사람을 위로해 주지 않겠느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흔쾌히 힘을 빌려주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좋고 싫은 감정은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감정은 잠시 미뤄두고 그 사람을 똑바로 마주하다 보면 지금껏 알지 못했던 면을 새로이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먼저 상대방의 친절을 흔쾌히 받아들이거나 뭔가 부탁을 해서 벽을 없애보면 어떨까요? 부탁을 잘하는 사람은 불편한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든다. 다양한 사람과 작은 협력 관계를 쌓아보자. 힘들수록 다정해진다. 뉴질랜드의 전 총리 저신다 아더는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국가 전역에 도시 봉쇄를 감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강인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친절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저신다 아더는 공감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무척 뛰어난 리더로 평가받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가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강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해왔지만 다정함이야말로 지금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자질일지도 모릅니다. 국민을 500만 명으로 이루어진 우리 팀이라 부르며 인간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한결같이 관철해온 저신다 총리. 그녀에게서 뉴질랜드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도 새로운 리더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정하려면 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며 분노를 발산하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수록 우리는 한결 쉽게 현실의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아름다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상냥하게 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일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 봉사활동을 하는 고령자는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에 비해 고혈압에 걸릴 위험성이 40%나 낮습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의 내용이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삶의 보람과 안정감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혈관 건강이 개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 분비도 증가합니다. 옥시토신은 근육의 재생을 활발하게 만들고 몸을 젊게 만들어 줍니다. 옥시토신의 산화작용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세포와 혈관의 노화를 늦춰주기 때문이죠. 웃는 얼굴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감사합니다. 늘 고마워요 하고 더 열심히 소리내서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친구에게 넌지시 작은 배려를 건네고요. 그런 상냥함은 그곳에 있는 모두를 따뜻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에게도 작은 상냥함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은 돌고 돌아서 자신에게로 돌아오지요. 다른 사람을 향한 친절은 나의 마음과 건강을 지키는 무기다. 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노후는 독특한 제약과 기회가 있는 특별한 성장기입니다. 또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원한다면 노후에 큰 변화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마주하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움츠러드는 대신 자기 자신과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성찰하며 해묵은 문제들과 화해하고 제대한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카를 융의 말처럼 인생 후반부에는 가장 큰 성장 잠재력과 자기 실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만드는 결과가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영원한 인생 스승 모리가 전하는 인생 예찬, 이토록 멋진 인생이라니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4천만 독자가 사랑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모리 슈워츠 교수의 유작인데요. 1995년 작고 그의 서재에서 발견된 원고를 책으로 펴내게 되었습니다. 모리 교수는 삶을 마지막 날까지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의 시간이라 보았습니다. 나이 들면 태어난 이상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앞으로 주어질 시간을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바라는 자기만의 세계로 완성한다면 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큰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원한 인생 스승 모리가 전하는 삶의 가르침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를 잊을 때와 나이를 느낄 때, 내 나이를 믿지 않고 믿을 때도 잊으려는 자신을 발견하고 충격받는다. 나이가 속속들이 느껴지는 때가 있다. 알 수 없는 피로감이 밀려들어 한동안 지속되다 희한하게 가라앉을 때 그렇다. 숙면하지 못한 다음 날 열정적으로 춤을 추려는데 고작 몇 분 만에 기운이 빠질 때도 마찬가지다. 내가 76세임을 꾸준히 상기해야 한다. 그걸 기억할 때는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때로 정신적으로는 제 나이를 모르는 듯하다. 마치 세월이 흐르지 않은 것처럼 젊은 내가 존재 속 틈새에 숨어 있는 것 같다. 기운차고 발에 용수철이 달린 것처럼 걷는다. 열정과 에너지가 충만하다. 그러다 누군가에게 주름진 얼굴, 흰머리, 늙은 몸을 지적받으면 화들짝 놀란다. 물리적인 나이를 떠올리고 연신, 현실을 알아야지 인생이 저물었다니까 라고 혼잣말해야 한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고 휙휙 지나가는지 말년에 접어드니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훨씬 더. 하지만 충분치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 솔직함과 자기기만. 노년기는 특히 자신에게 솔직해야 할 시기이다. 지금 아니면 언제 솔직할까? 그래서 존재의 진실,
특히 나와 내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망상들을 마주하려 애쓴다. 하지만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날카로운 진실들을 회피하고 싶기도 하다. 정치 사회적 관계와 인간관계에 만연한 위선과 기만을 들추지 않는 게 더 쉽다. 자신에 대해 솔직하려는 노력은 늘 진땀 나는 일이다. 또 내 어두운 면을 외면하려는 유혹에 맞서야 한다. 나 자신도 인정하기 싫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낀다. 예를 들어 누군가 반대 의사를 표하면 그에게 적대감이 생긴다. 누군가 우쭐대면서 자기 만족에 빠진 듯하면 그를 헐뜯는다. 나보다 젊은 사람의 기술을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론 질투한다. 파헤쳐보면 질투심이 생기는 이유는 그가 나보다 건강하고 열정적이고 강인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이다. 질투의 뿌리는 그것이다. 지인이 죽으면 슬픔과 죽음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다행이라는 감정이 뒤섞인다. 때로는 타인의 병치레와 고통에 무심하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내 병이 재발할까 겁날 때는 유독 그렇다. 역으로 타인의 행운에 부하가 나기도 한다. 동년배인데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훨씬 우월하면 나도 모르게 그가 싫어진다. 그런 못된 생각이 들면 스스로 책망하거나 수치스러워한다. 나 자신이 믿거나 못나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는 생각일 뿐이라고 속으로 느낀 감정이니 자책하거나 마음 쓸 것 없다고 누구나 다 그렇다고 자신을 다독인다. 이 검은 속내는 가끔 우리를 빠져나와 의식 속으로 쑥 들어온다. 특히 상황이 나빠져 남은 시간이 쑥쑥 주는 기분이 들 때 심하다. 이처럼 원치 않은 생각과 감정의 영향을 줄이려면 그것들을 충분히 지각하고 종종 그런 생각과 감정이 들 거라고 각오하면 된다. 늙으면서 생기기 마련인 결핍과 불만에서 그 생각과 감정이 비롯한다는 사실을 알면 된다. 어두운 면을 묻어두기보다 인정하면 감정과 그에 따른 행동을 더 제어할 수 있다. 결국은 관계. 노년기에는 혼자 있는 시간과 인간관계가 전보다 중요해진다. 가정과 일의 소용돌이 속에서 관계의 부담을 느낀다. 전보다 혼자 있고 싶어 하거나 같이 있을 상대를 고르고 싶어 한다. 한편 원치 않는데 혼자가 되고 맺고 싶은 관계를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한다. 고령층에게 인간관계는 삶을 만족스럽게 만드는 요소이다. 우리에게는 이야기와 생각과 아픔과 기쁨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 교류하며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상대방의 현실도 경험해야 한다. 관계는 애정, 아낌, 인정을 주고받는 중요한 요소이다. 관계에서 타인과 깊이 교류할 기회를 얻고 노후의 삶을 만들고 회복시킬 수 있다. 관계의 형태는 다양하다. 장기적인 관계와 단기적인 관계, 가벼운 관계와 진지한 관계, 피상적인 관계와 친밀한 관계, 일시적인 관계와 지속적인 관계. 관계는 의미 있거나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약하거나 강할 수 있으며 문제가 많거나 조화로울 수 있고 최근에 이루어졌거나 충분히 확인되었을 수 있다. 관계를 맺는 이유와 토대 역시 다채롭다.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몰입하며 피어날 수도 있고 상대에 대한 미움과 싸움으로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이거나 습관이나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 이어가기도 하는데 단순히 외로워지는 일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버림받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수도 있다. 한 사람의 주도적인 면을 어느 한쪽이 좋아해 지속되기도 한다. 서로 도움이 되거나 목적이 같아서 혹은 각자 이익을 얻어 형성되기도 한다. 또 요구, 의존, 상호 의존에서 생기기도 한다. 어떤 노인들은 좋아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삶을 가치 있게 여긴다. 한편 어떤 노인들은 친밀한 관계 이상을 필요로 한다.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영적 생활을 추구하며 단체에 가입하고 관심 분야 지식을 공부하거나 탐구해야 만족한다.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존재감이 무너지고 삶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관계를 줄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젊은 시절부터 친밀했던 관계가 사라지면 새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 관계를 맺고자 하는 상대와 자신 모두 수줍고 어색해 마음을 열고 자기를 보이기 주저한다. 하지만 관계가 없으면 끈떨어진 연처럼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며 공동의 삶을 추구하고 싶어 한다. 안타깝게도 때로는 갈라선다. 두려워서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경쟁심과 미움과 무시 때문에 기대와 가치관과 성격이 달라서 멀어진다. 관계를 이어가는데 문제와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는 동성과든 이성과든 서로 좋아하고 보살피고 상냥하고 염려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누구나 친밀한 관계에서 사랑, 애정 넘치는 유대, 깊은 긍정적 감정을 갈망한다. 상대가 본인의 행복뿐 아니라 내 행복도 챙기기 바라며 나 역시 그러고 싶어 한다. 대부분 노년층의 주 관심사는 보살핌과 관심이다. 노년기의 보살핌과 관심에 대한 욕구는 약하기는커녕 더 강해진다. 이럴 때 다정한 신체적 접촉은 우리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데 꼭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접촉이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자신이 호감가고 매력 있는 존재인가에 의심이 들 때는 자신감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때 걱정하고 함께 해주는 배우자, 형제, 자매, 이유, 자녀나 손자녀, 친구가 도와준다면 이상적이다. 흔히 친밀한 관계에서 우정, 온기, 성관계, 진솔한 대화, 가슴속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려 한다. 서로 욕구를 세심히 살펴 충족시켜주는 일도 거기에 포함된다. 위로, 응원, 안심, 상호 존중을 주고받고 나의 아니만큼 상대의 아니를 살피면서 자연스럽게 지내길 바란다. 진교와 고독의 본질을 알면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노후의 소망을 같이 추구하고 싶고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 나이가 주는 지혜와 현명함. 노년 폄하가 문화에 널리 퍼져 정상으로 보일 지경이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는 노인을 양로원에 보내지 않는다. 노년층을 정상 생활의 해방꾼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평생 동안 쌓아온 지식과 지혜를 활용해 앞으로도 계속 공헌할 것이라 여기고 노인을 가장 귀하게 받든다. 사회 자체와 노년층을 대하는 태도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 하지만 변화를 향해 노력할 수는 있다. 내면에 뿌리 내려 제약을 만들고 온전하고 충만한 노후 생활을 막는 노인 차별주의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런 태도들을 없애려고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나 자신의 노인 차별적 맹점을 꾸준히 경계해야 한다. 노인 차별 사고에 맞서기 위해 나는 늙음이 허약이나 노쇠 같은 부정적인 특징과 연관될 때마다 자각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지적한다. 내 안에 노인 차별 태도를 없애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 우선 60세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 학습, 발전 잠재성을 보여주는 광범위한 연구를 살펴보자. 나이 들어서도 생산적이며 창의성을 발휘해 사람들과 사회에 중요하게 기여한 사례를 찾아봐도 좋다. 때로 동년배의 능력과 세상의 기대치와 자신을 비교하며 상심하기도 한다. 그럴 때는 그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었으니 인생이 끝났다는 믿음을 바로잡으면 된다. 삶을 원하는 방식으로 엮어가려고 다짐하면 된다. 노인 차별 관점과는 다른 태도와 기대를 생각해내도 좋다. 그런 태도와 기대는 노후를 매력적인 도전의 시기로 바라보고 실현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노년층과 노후에 대해 다음 같은 태도와 전망을 차용해 볼 수 있다. 모든 인생은 소중하며 어떤 연령대이든 그 주인이 아름답고 쓸모있고 보살피는 삶으로 가꿀 수 있다. 독창적이고 경험을 쌓고 충만하게 지각하며 인간애를 발휘하는 삶이 될 수 있다. 내 인생, 건강, 자부심, 자존감, 삶 속에 지속적으로 얻는 만족감은 남들의 그것과도 똑같이 중요하다. 누구나 공통의 인간애를 공유하며 인류에 기여할 게 많다. 살아있는 한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존재로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기술, 지식, 지혜, 관점을 많이 갖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들을 분별하고 명예로운 윤리의식을 보존할 수 있다. 인간의 조건을 이해하고 실패를 감당하고 성공을 축하할 수도 있다. 또 타인들을 민감하고 책임있게 대하며 더 깊고 진솔한 자아를 접할 수도 있다. 현재 나이를 자랑스럽고 매력적으로 느끼고 성취이자 특별한 삶의 지속으로 보자. 자신을 최소 60년간 지식, 배려, 지혜를 쌓아야 선발되는 정예팀의 일원으로 여기자. 노화는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이니 문제를 해결하고 자질을 발휘해 세상에 기여할 기회가 매일같이 주어진다. 노년에는 증명할 일도, 이길 일도, 경쟁할 일도 없다. 뽐낼 일도 없고 우월할 필요도 없다. 1등이 될 필요도, 큰 돈을 벌거나 대성공을 거둘 필요도 없다. 노인들은 다양한 생활 양식, 관점, 태도, 가치관, 믿음을 갖는다. 따라서 젊은 세대처럼 노인들도 서로 다르다. 하지만 기본적인 인간애는 똑같다. 나이 들면서 나는 자신을 존재라는 큰 사슬의 근원이자 표현으로 보게 되었다. 우리는 연속되는 사슬의 연결 고리이다. 더 큰 전체의 일부이다. 이 나이에 인생의 신비를 알고 싶어 안달이 난다. 신비가 나를 찾아올까?
내가 신비를 찾아갈까? 내가 찾아간다면 무엇을 알게 되고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하게 될까? 이 나이까지 살았으니 우리는 복이 많다. 노년기는 제고하는 시기이다. 낡은 망각들을 버리고 새로운 은유를 얻는 시기이다. 바라건대 그것이 은유임을 더 지각하게 되기를. 이런 생각으로 살아도 좋겠다. 노년에는 최악을 예상하라. 최악이 아니면 감사하라. 노년에는 최고를 기대하라. 최고를 얻지 못하면 이유를 궁리하라. 노년은 인생 최고의 시기이다. 끝까지 남아 있으므로. 누구나 존재 이유대로 잠재성을 발휘할 권리가 있다. 노년은 인생 최고의 시기도 최악의 시기도 될 수 있다. 어느 쪽인지는 자신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렸다. 나이 들면서 많은 사람이 세상의 문을 닫는다. 문을 열어두고 지평, 정신, 연민, 교감을 넓혀야 한다. 새로운 경험을 모색하고 새로운 희망과 경의의 자신을 활짝 열자. 노후는 매일 크고 작은 것을 축하하는 시기이다. 또 슬퍼야 할 때 슬퍼야 하는 시기이다. 자기 내면의 노인차별주의를 간파하며 늙어가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법까지 배워보자. 누령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누령이기 때문에, 즉 노인인 나의 진면목과 존재 덕분에 스스로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노인차별과 노인 낙인이 나타날 때 쉽게 분간한다. 노인차별주의자들의 예상 따위는 지옥에나 보내자. 생각을 싹 바꿔주자. 멋지고 활기차게 늙을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자. 나는 결국 늙어간다. 자신의 노화를 얼마나 인정하고 부정하고 기피하며 거부하는가. 이것이 문제이다. 노화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싶은가에 따라 인정할 방법은 다양하다. 어느 날은 노화를 인정하고 어느 날은 부정하고 그 다음 날은 완전히 외면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예전처럼 빨리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일처럼 나이 듦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정신능력 쇠퇴 같은 면을 부정할 수 있다. 혹은 어떤 면에서 퇴화가 아니라 개선되었다고 본다. 10년 전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여기며 노화 징후가 없다고 보기도 한다. 아니면 노년이라는 데 완전히 순응해 노인처럼 행동해도 놀라거나 부정하지 않는가. 징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수도 애매하게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 자신을 어느 정도 늙었지만 매우 늙지는 않았다고 여기기도 한다. 노화에 대해 내적으로 부정하고 조용히 시달리거나 요란하게 떠들며 불평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노년기의 노화를 필연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는가가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 영향을 미친다. 노화를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정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믿는 것이다. 나는 노령 세대이다. 나는 노년기에 늙어가는 노인이다. 나는 연로자, 고령자, 노령 인구 제3세대이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난 늙었고 그게 나이다. 어떤 용어이든 인지하고 수용해 현재 상태에서 조율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는 변화,
특히 신체 변화를 명확히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거부는 변화를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인식에서 도피하며 신체가 늙는다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한다는 뜻이다. 물론 인정이나 거부 외에 다른 보완적인 태도와 반응도 있다. 노화의 직면에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비통과 분노 속에서 노화의 불가피함에 체념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노화 과정의 시작과 전개를 충분히 지각하고 계속 면밀히 주시할 수도 있다. 그러면 상황을 인식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또는 노화를 감정과 정신 상태와 관련해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노화가 진행되도록 놔두기도 한다. 운동, 명상, 식이요법으로 완화하거나 속도를 늦추거나 없애려 애쓰기도 한다. 노화한다는 사실과 노화가 너무 급격하다는 사실에 겁먹거나 붕괴한다. 혹은 조용히 그 사실을 반길 수도 있다. 노화에 현실적으로 혹은 비현실적으로 대처한다. 노화를 순리로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는 노화에 대한 기대와 실제 경험에 따라 다르다.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예상하면 혹은 경험했다면 회피하고 거부하거나 무시해 자신을 방어할 것이다. 노년을 불쾌한 시기로 예상한다면 자기만의 왜고, 망상으로 막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노화 초기를 긍정적으로 경험하면 장래를 낙관적으로 기대할 것이다. 어떤 지인은 70대가 다가오자 노화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비로소 노부인이 어떤지 알게 되었네 라고 말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질문은 나이 듦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토록 멋진 인생이라니. 웰 에이징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은 연결되어 있다. 나이 들면서 기분이 좋고 나이 드는 일을 좋다고 느끼면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일을 하게 된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웰 에이징의 일환이다. 우리의 과제는 노화의 어려움과 기회 속에서 각자의 필요, 관심사, 능력에 맞는 최선의 노후 생활 방식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일은 잘 풀릴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내 목표는 당신이 더 잘 나이 들고 잘 풀리는 쪽으로 균형을 잡아 살도록 돕는 것이다. 웰 에이징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일을 포함한다. 노화와 관련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마음을 열어 하늘을 보라. 가슴을 활짝 열자.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을 연민하고 배려하자. 마음을 열자. 새로운 개념과 경험을 받아들이고 시도하고 싶었지만 꺼렸던 경험에 도전하자. 노년기의 노화는 불확실하고 당혹스러우며 예측 불가하다는 점을 인식하자.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언제 어떻게 끝날까? 그러니 불확실성과 타협할 최선책을 느긋하게 찾아보자. 가능할 때 너무 어리석게 느껴지지 않을 때 내면 아이를 밖으로 나와 놀게 하자. 늘 어른 노릇만 하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 존중하기.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기대하자.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자존감을 높여줄 사람들을 찾아보자.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자. 내 존재와 생활 양식의 가치와 의미를 수긍하자. 자신을 잘 대접하자. 자신에게 친절하자. 약점을 인정하고 실수를 용서하자.
자책하지 말자. 시간이 지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차분히 기대하자. 몇 살이든 자부심과 힘을 느끼자. 필요하고 적절할 때 능력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돕자. 젊을 때 자리로 돌아가려고 자신을 소모하지 말자. 지금의 나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자. 단점과 한계를 무시하지 말고 자신을 예우하자. 삶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기. 인연을 이어가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온전히 집중하자. 나아가는 삶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되도록 최고도로 몰두하자.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에 뜨겁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자. 소외된 느낌이 든다면 참여할 만한 상황을 찾아보자. 개입할 만한 새로운 가능성에 집중하고 흥분하자. 웃으면 복이 와요. 할 수 있다면 언제든 즐겁고 황홀한 기분에 잠겨보자. 매일 웃을 거리를 찾아보자. 웃을 때마다 웃음으로 몸을 채워보자. 적절한 상황에 장난을 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상황 속에서 유머를 찾아보자. 스스로 상황이 적당하면 장난치고 재미나게 보낸다. 상황에서 유머를 찾아본다. 스스로 시무룩한 사람으로 느끼지 않도록 심각하지 않고 가벼운 태도를 자주 취하자. 우리는 모두 탐험가. 새로운 지평선을 탐구할 때면 한계를 넘는다는 두려움이 방해하곤 한다. 예상되고 관습적인 경계를 허물기가 두렵고 낙심하거나 파괴적으로 변하거나 미칠까봐 겁난다. 하지만 바로 거기가 독창적이고 황홀하고 신나는 일을 찾을 지점이다. 그러니 움직이는 것을 겁내지 말자. 낯설고 변하는 상황을 더 수용하자. 탐험가가 되자. 자신을 초월해 옮겨가는 것에 마음을 열자. 위대한 열정, 숭고한 행위, 발산되는 창의력에 실려가는 일에 마음을 열자. 내 안의 외진곳과 이국의 땅을 깊이 탐구하자. 생경한 생각과 개념, 이상한 상상, 새로운 감성의 영역을 파고들자. 새 과제를 수행하고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 기회를 환영하자. 안정감을 주는 상황을 추구하되 거기서 멈추지 말자. 위태롭고 불확실한 상황을 모색한다면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안전지대로 돌아갈 길을 알아두자. 모험에 나서는 데는 나이가 없다. 늙었다고 해서 매력적인 신비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다른 사람들이 주는 실망, 공격, 힘겨루기 따위는 무시한다. 이런 골칫거리가 스트레스나 불안 수위를 높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법을 배우자. 지나가게 놔두거나 적극적으로 밀어내자. 겉으로는 강인하게 필요한 일을 하며 불쾌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처리하고 안으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필요할 때 보살피는 사람이 되자. 노년기에 겪기 마련인 질병과 역경을 다루는 법을 배우자. 이는 질병에 몰두하라는 뜻이 아니다. 병을 밀어내고 나머지 삶을 살라는 말이다. 병세가 깊어지기 전에 치료기간 동안 병에 집중하자. 회복을 긍정적으로 보고 병에 암울한 영향을 밀어내자. 용기, 끈질긴 결단이 넘치는 투지, 약부터 명상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병을 이긴다는 확신을 모아 병세를 돌려놓자.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 계속 병과 싸울 의지와 고집으로 건강을 향해 지체 없이 나아가자. 차도나 회복을 진심으로 믿고 기대하자. 그러면 의료상 필요한 조치와 병을 이기려는 정신, 마음, 소망, 믿음, 영혼, 행동의 힘이 발휘될 것이다. 노화의 부침을 감당할 내공도 쌓일 것이다. 역경을 배우는 기회로 바꾸고 회복을 이용해 회복 탄력성을 키우자. 역경을 이긴 세월을 활용해 효과적인 대응력을 키우자. 태도, 정신력, 지식을 모아 역경을 감당할 방법을 최적화하자. 소중한 관계의 가치.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은 사람들 모두와 인연을 이어가자. 공동체를 비롯해 넓은 세상과 관계를 맺자. 특히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이들과 관계를 유지하자. 잘 늙어가고 있어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을 찾아보자. 그에게 도움을 받은 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자. 손주들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도울 방법을 알아내자. 이때 자녀와 손주의 관계를 방해하면 안 되겠지만 오히려 자녀들이 반길 수도 있다. 최대한 여러 사람과 따뜻하고 정겨운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책임감을 느끼자. 하지만 필요할 때는 방해받지 않는 사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개발하자.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답답함, 실망, 짜증스러운 감정을 표현하자. 관계를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몸과 마음의 건강 챙기기. 할 일이 넘치는데 시간은 부족한 바쁜 생활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면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우자. 할 일이 너무 적어 생활이 느리고 덤덤하다면 속도를 높여보자. 집착하지 말고 신중하게 자신을 보살피자. 몸에 적당한 음식, 휴식, 운동, 맑은 공기가 공급되는지 확인하자. 감정적으로 해롭고 파괴적인 상황을 피하자. 특정 집단이나 분위기가 불안이나 자괴감을 일으킨다면 다른 곳에서 다른 집단과 함께 해보자. 육체, 정신, 감정적으로 계속 움직이자. 움직임은 활기와 생명력의 증거이다. 휴식은 재충전이며 일시적 멈춤일 것이다. 육체, 정신, 감정, 영혼이 변함에 따라 계속 자신을 파악해야 한다. 어디 있는지, 언제 충만한지, 어떤 한계와 제약이 있는지, 무엇을 추구할 수 있고 거부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마라톤 경주나 밤샘 뒤 다음날 말짱하리라는 믿음처럼 가당치 않은 기대는 점잖게 내려놓자. 느긋하고 정신이 맑고 자신이나 세상이 평온한 내적, 외적 장소를 알아내자. 그러고 자주 원하는 시간만큼 거기 머물자. 긍정성 유지하기. 이슈들과 아쉬움의 정신이 팔려 압도되지 말자. 되도록 현재에 살자. 누구도 특히 자신을 포기하지 말자. 삶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으니. 건설적인 태도를 취하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자. 부정적인 것들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다. 상황을 가늠하고 최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뜻이다. 나를 공격하는 해로운 요소들을 처리할 방법을 배우자. 괴롭거나 비참하거나
불안한 상황이 내면 깊이 숨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꺼내 떨쳐낼 수 있는지 살펴보자. 삶에 예스라고 말하고 인생을 긍정하는 태도를 견지하자. 절망을 거부하자. 삶을 사랑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에 계속 유의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삶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자. 내가 차이를 만든다는 태도를 유지하자. 냉소, 트지, 비판, 불평, 비난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거나 최소화하자. 계속해서 모든 생명을 경외하고 자연을 존중하자. 미래를 들여다보기 싫어하는 마음과 싸우자. 앞날을 현실적으로 계획하자. 기대를 안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다가올 날을 현재의 일부로 바라보자. 인생을 되돌아보자. 전성기, 환희, 심원한 순간들을 회고하자. 인생이라는 여정을 돌아보며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이 여정 전체가 하나임을 느껴보자. 시간을 어떻게 쓸지 신중하게 선택하자.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